전국 최초 자율통합한 창원시의 초대시장.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 유치 성공. 아시아 최초 국제교육도시연합총회 개최. 온통 최초. 대한민국 CEO상에 이어 올해 초에는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들며 잘 나가고 있는 박완수 창원시장. 하지만 통합 후 쩍쩍 갈라진 지역 민심은 아직도 모래알같이 제각각이고 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 등등 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진실과 열정으로 110만 창원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환경수도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글로벌 명품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박완수 시장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희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유독 자주 붙어다니는 분인데요. 전국 최초 자율통합한 창원시의 박완수 시장님입니다. 최근 사격선수권 대회 유치를 비롯해서 통합 2주년 소감까지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런던 다녀오신 이후로 아주 바쁜 행보 보이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또 가정의 달 행사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5월에 원래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 또 주말도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늦기는 했지만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 유치하신 것과 IAEC 총회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것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먼 데까지 가셔서 성과를 얻어오셨으니까 이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 유치 스토리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런던 출국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좀 뭔가 확신을 가지고 가셨나요? 런던에 가기 전에 라냐 회장이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실 우리 창원을 방문했고, 네. 그때 라냐 회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렇게 시그널을 저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은 있었지만은 또 국제대회라는 게 140여 개 국제사격연맹 회원국가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런던을 방문하게 됐죠. 보니까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창원을 찍어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좀 물밑 작업 같은 거 하셨나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라냐 회장을 내일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전날 라냐 회장과 세계사격연맹의 아시아 회장, 그리고 미주 회장, 유럽 회장 세 분을 같이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고요.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아시아 각 국가들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아시아 국가 대표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51회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중에 43번을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시아 각 국가들이 좀 대한민국 창원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호소를 했고,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프레젠테이션과 결정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전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고 우리의 경쟁 도시였던 슬로베니아 마리보시가 조금 포기를 할 그런 분위기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그 전에도 국제대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단을 보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아마 좀 먹혀 들어가고 주요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 확보 방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대한사격연맹 그리고 대한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고,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1월달, 3월달 문화관광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유치 신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중앙정부, 즉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하면서 앞으로 세계사격선수권 대회가 유치돼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또 확장하는 데 드는 소요 경비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얻어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 3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한 110억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저희들이 그 유치 신청서를 하면서 경남도의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50억 정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에서는 한 7, 80억 정도만 하면은 2018년까지 투자를 하면은 우리 2018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 다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격이라는 것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붐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예, 그 말씀처럼 이제 사격이라는 게 그 스포츠 종목 중에서는 좀 비인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사격 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부터 2018년 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격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데 그 언론과 함께 저희들 노력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창원 사격장이 그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좀 일부 개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창원 사격장을 이용해서 사격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소규모의 어떤 민간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격장 또 사격장을 중심으로 한 그 사격과 관련된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사격에 대한 시민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격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사격 선수권 대회가 창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그 51회를 개최해 왔는데 그 개최 도시를 보면은 대부분 세계적인 이름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의 수도라든지, 네. 그 나라의 수도라든지 네. 이런 도시에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또 1978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나서는 창원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창원이라는 도시가 그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개최지라는 그 도시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제적으로 창원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 4천여 명이 일반 스포츠 대회는 예를 들면 대구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한 8일, 9일 정도밖에 개최 안 했는데 네. 우리는 15일간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 기간도 길고 4천여 명이 여기 와서 그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이 지역에 이제 뿌리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준비하고 그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효과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도시 네. 또 그런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고 창원의 발전은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대회도 그렇지만 앞서서 국제행사, 굵직굵직한 국제행사 많이 유치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명품 도시, 국제도시에 너무 좀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신다면요. 요즘 도시들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독일의 그 도시들이 이 컨벤션,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 마이스 산업, 컨벤션 산업이라는 게, 이게 전시 컨벤션 산업이라는 게 공해가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관광객 한 명이 와서 외국 관광객 한 명이 와서 쓰는 돈에 네. 컨벤션에 참가하는 사람들 1.5배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관광객 한 사람보다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시 컨벤션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고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지방에 지금까지 이제 통합이 되기 전에는 중규모의 도시였습니다만은 지방의 도시로서 이렇게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창원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도한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국제 행사 유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300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경제적인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화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2달 뒤면 이제 통합한 지 2주년이 됩니다. 2년간 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셨는데 간단한 소감을 좀 밝히신다면요. 예. 이 조그만 집안 살림을 합해도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110만 그 시민들이 세계 도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살림을 합한 셈 치면은 오히려 참 자율통합시 1호로서 아주 저는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청사 소재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통합시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통합시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우리 시민들이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화합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우리 시민들이 이 마음을 뭉친다고 하면 저는 광역시 어느 도시 못지않게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가 우리 창원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단일 핵 구조로서 이렇게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우리는 창원, 마산, 진해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고 그 세 개 지역이 각각 다른 또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지만 가장 시끄러웠던 게 청사 문제입니다. 의회가 파행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용역이 이제 하반기에 완료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요구하면 발표를 앞당기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의회에서는 또 다른 빅3라고 불리는데요. 야구장 입지 발표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발표 시기가 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야구장 문제도 그렇고 또 청사 문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야구장과 그 상징물, 상징 사업은 가능하면은 그 가장 적합한 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야구장도 그렇고 상징 사업도 그 자체가 갖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관객을 많이 동원할 수 있다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물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최적의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 문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청사는 어떤 상계시의 화합, 상계 지역의 화합과 또 미래 통합시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의 가치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최적의 위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화합을 위한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정의 시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갈등 요인이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조기에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미래로 미루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가 앞으로 그 통합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 청사 소재지 결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시의 발전에 그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저는 조기에 결정을 하고 정말 그 시민들의 그 마음을 통합시 발전을 위한 다른 그 곳에 쏟아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시장이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냥 표결에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대안들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능한 대안들을 좀 다양하게 그 논의를 통해서 시민 의견도 좀 일부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그 공약 이행 사항을 체크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 중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공약을 정치인이 했으면 가능하면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킬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뭐 저는 그 시장을 하면서 일단 제가 시민들이 공약했던 것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뭐 일부 부진한 사업도 있고 사실 그 현실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최근 공약 사업 중에 에코도시 조성 관련해서 조금 예. 시끄러우셨잖아요. 북한의 예. 철강 산단 문제인데요. 뭐 민원 게시판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혹시 계획의 변경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철강산업단지도 그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옆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주거 인근에 철강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옳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양쪽 주민 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다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철강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그 위치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던 면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 철강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창원시장에 있습니다만 이제 경남도 그 산업단지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중간에 우리 시에서 이걸 반려한다든지 아니면은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경남도의 그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행태로든지 우리 시에 이제 그 결과가 통보가 되어 올 것입니다. 오면은 그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민원을 산업단지 지정을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결정할 생각이고 여하튼 그 시민들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 행정력과 리더십을 겸비하신 아주 철두철미한 시장님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혹시 네. 개인적으로 컴플렉스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컴플렉스는 뭐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참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저보고 좀 깐깐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까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밖에서 이제 보기는 그렇게 하는데 단지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이렇게 뭐랄까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빈틈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저 자신도 피곤하지만 이제 인근에 측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간부들도 좀 피곤하죠. 이제 일을 야무지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저는 제가 피곤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하지만 그게 시민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야무지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제가 성격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죠.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가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도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남을 좀 칭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조언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듣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이 격려나 사기 차원에서 좋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차기의 유력한 도지사로 손꼽히고 계십니다. 지금 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아직 도지사가 공석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되고,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입장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의 어떤 판단이나 성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인물에 대한 고려도 좀 뒷받침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분이 후보로 거론되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훌륭한 분들이 우리 지역이나 중앙이나 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남도가 최근에 와서 사실 여러 가지 도세가 굉장히 큰 도 아닙니까, 이 경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소외받는다기보다 좀 약해지고 있는, 도세가 좀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고 저는 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도지사 후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훌륭한 도지사가 취임해서 경남도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 도민들이 그런 훌륭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서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아니신가요? 혹시 출마와 관련해서? 자서전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시정을 한 7, 8년 이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창원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창원시를 시정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해오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노력했던 일을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수도 운동이라든지 기업사랑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창원시정 핵심 노력들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차기 행보와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뭐 시장을 몇십 년 더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는 또 마무리해야 네.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2주년 즈음에서 앞으로 2년간 더 주력하실 부분과 창원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뭐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많이 개최하고 국내외적으로 창원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갈등 요인을 만약에 슬기롭게 극복한다고 하면은 정말 경제적인 기반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시, 어느 광역시 못지않는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저는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창원을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 또 세계적인 명품 도시 창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돼갑니다. 성과도 있었고 성장도 했지만 여전히 잡음도 있는데요. 현재의 명분보단 창원시의 미래 비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